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한테 재앙 같은 두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네요.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개최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 대통령실에서 열렸었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서울 아파트가 2배 올라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후 14.1% 하락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모두 발언 이후에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보고했거든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자, 근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요 억제에 치우친 재건축 3대 대모 시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면서 이 대목 규제에 대해서 개편 필요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재건축 3대 규제란 무엇이냐? 제가 좀 간략하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 집값 상승보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집값이 더 올랐을 경우에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해가는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자, 재건축을 신청할 때 너나 개나 소나 다지 못하도록 일정 수준의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 안정성이나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고려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하겠다는 게 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 항목이 정부의 정치권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구조 안정성 비중을 높여서 웬만하면 무너질 가능성 없으면 그냥 살아라 했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주거 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쉽게 안전진단에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예요.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적용돼 있죠.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장에서 과도한 일반 분양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발 집값 급등이 되게 심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정비사업 투자 과열을 좀 진정시키고, 또한 분양가가 높게 계속 유지되는데 이게 완판이 되면 주변 아파트 값을 또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승 억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2020년 7월에.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322개 동 재개발 재건축 밀집지역은 대부분 지정이 됐었다가 작년 1월 5일부터 강남 상구와 용산구로 그 범위가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는 다른가요? 지금 비규제 지역의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요, 분양가 어떻게 나오죠? 그냥 시세 그대로 나와요. 어떤 데는 시세보다 약간 더 비싸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와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감정평가받은 택지비,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훨씬 낮게, 특히 초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요, 주변 시세 대비 한 65에서 60% 그 정도까지 싸게 공급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제도 덕분에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아까 강남 상구와 용산구라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의 분양이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겁니다. 자, 메이플자 입주자 모집 공고 떴을 때 전용 59 타입 저층이긴 하지만 17억대에 분양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었죠. 당시 일반 구급 경쟁률 무려 평균 442대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강남권 분양은 입지뿐만 아니라 가격까지도 로또 분양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강남권 분양이 물량이 많아요. 작년에 한 10개 단지 예정돼 있었다가 거의 분양하지 못하고 올해로 미뤄졌거든요. 자, 이제 더 이상 미루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후분양에 가까운 단지들도 있고. 자, 올해 새로 분양을 예정한 단지까지도 여기에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야, 2024년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왜? 올해 서울 분양 물량이 40%가 강남에서 쏟아지는데 이 강남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고가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내가 강남에 아파트 사보겠냐? 게다가 실거주 의무까지 3년 유예가 됐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다 보니까 서울 무주택 고가점자는 대부분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기존 주택 매력적인 게 있는데 그걸 살까요? 아니면은 이 분양을 기다려 볼까요? 근데 좀 높은 가점자인 분들,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기다리기에 맞는다고 많이 조언을 드려요. 실제 기다려야 돼요. 자, 하지만 강남권 분양이 로또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대로 분양을 하겠죠. 야, 그럼 강남 같은 건 전용 84 타임 막 30억이 분양하고 이럴 텐데 이게 과연 로또 분양이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뭐예요? 접근 가능해야 할 로또 분양이지. 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재건축 3대 규제 관련 발언을 보면요. 얼마 안 됐어요. 4월 4일날 언론 보도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때 기자들이 폐지해야 될 규제에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재건축 초과이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을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4월 4일인데 지금 4월 9일, 4월 8일 날 대통령한테까지 정식으로 보고가 된 거죠. 자, 언론엔 구체적인 규제 완화 추진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주택토지시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관련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 상태, 그래서 단순히 발언으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 4월 달에만 2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약간 좀 구체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왜 이 국토부는 이것을 없애려고 할까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예요. 지금 강남도 피해가지 못한 게 공사비 인상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잠실 진주 아파트, 여기 지금 공사비 협상 계속 진행 중입니다. 2021년에 평당 655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2024년에 시공사가 평당 899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와, 그래, 우리 832만원에 해줄게.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원 분담은 늘어나는데 솔직히 그 옆에 미성 크로버 아파트가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 최종 매수가가 지금 한 25억 전후에 지금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야, 그럼 여기서 몇 천만 원 더 올라도 구슬도 끼어야 보배니까 그냥 밀어붙이자, 공사비 더 주고 빨리 공사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올려서 추가 분담금을 안 늘리게 해야 되는데 강남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게 좀 쉽지 않은 상태예요. 왜 하필 지금 추진할까요? 와, 진짜 올해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일반 분양이 임박한 곳 많이 있거든요. 일반 분양 진행하기 전에 보통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고 조합원 계약 체결하거든요. 지금 그거 하는 데가 꽤 많이 있고 좀 얼마 전에도 체결한 곳이 있어요. 지금 동호수 추첨하는 데가 있어서 조만간 영상으로 나올 건데 거기 입지도 진짜 끝내줍니다. 하필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가 나올까요? 자, 어쨌든 속타는 서울 고가점 무주택자 나 당첨 전에는 규제 없애지 말라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3대 대목 규제 중에서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법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토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고가점자분들은요 앞으로 강남권 분양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빠른 분양 당첨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나왔던 안 좋은 소식 두 번째도 말씀드립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올해 9월 달에 본청에 들어가죠. 2026년 입주고요. 1만 7천호 규모입니다. 김포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유일하게 광역교통대책이 없는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3기 신도시에서 첫 본청에 진행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 A2 블록하고 A3 블록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사전청약을 진행한 공공주택단지의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A2 블록은 25.7%, A3 블록은 33.1%. 이게요,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 사전청약 당시에 나왔던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고요. 본청약 때 확정 분양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총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본청약 당시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요. 솔직히 한 20에서 30%는 너무 심하지 않냐? 왜냐면 아무리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했어도 2, 30%면 거의 1억 가까이, 1억 이상 더 내라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언론들이 난리를 쳤고 오늘 국토부에서는 보도 해명자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가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이미 성남 신촌지구 A2 블럭에서 공공분양에서 이제 분양가가 드러났죠. 한 15% 정도의 분양가 상승. 그래서 6억 후반에서 7억 후반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청약 당첨자 262명이 상당수의 본청약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승률만 보면은 이제 성남 신촌지구보다 계양이 더 높을 거예요. 왜? 분양가 자체가 높았으니까, 특히 분양가에서 건설비 비중이 많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올라가겠지만은 그래도 이 공공분양 앞으로 거의 안 나와요. 뉴홈은 나눔형과 선택형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 잡아놓은 게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오늘 무주택자한테 안 좋은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7년 넘게 부동산 유튜버를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청약은 미루는 것이 아니다.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생각은 7년 동안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양이 나오면은요, 내가 원하는 분양이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는요. 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공급점검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재건축 3대 대목 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급 부족이 했다고 강조를 했어요. 자, 3대 대목 규제는 재건축 초과이완 수재, 안전진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박상훈 국토부 장관이 벌써 4월에만 두 번째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게 실현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강남권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A2 블럭과 A3 블럭 사업비가 20에서 30% 올랐다는 점, 올해 9월에 예정된 본청약 당시의 분양가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만 하다가 못 없앤다? 상반기에 바로 없앤다? 아니, 선거만 끝내면 없앤다? 하반기나 내년에 없앨 것이다. 연구용역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의견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 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로또 청약에 불리는 3기 신도시 핵심 입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당첨 비법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분양을 받아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